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대한민국 국방연구소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충격적인 성과를 발표하여 전 세계 군사무기 칼럼들은 물론 유명 외신 언론까지 한국산 무기 개발 과정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진행하는 KUS 무인 전투기에 관한 새로운 개발 내용이었는데요. 가까운 미래 한국 공군이 보유하게 될 보람의 전투기가 총 세대의 KUS 무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을 구성하게 된다면 한국 공군은 소수의 숙련된 조종사로 다수의 무인기를 이용해 유무인 복합체계 편대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편대당 폭장량은 4배 이상,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작전 반경, 활동 범위 역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2021년 KF-X에 관한 미래 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며 앞으로 KF-21 전투기가 블록3 개량을 통해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용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 중 하나였는데요. KUS는 스텔스 형상을 지닐 것이며 KF-21 보라매와 동일한 전파 흡수체인 RAM을 포함해 전파 흡수 구조 RAS를 구사하여 특정 대역에 최적화된 스텔스 능력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역에서 효과적인 스텔스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초기형 F-35 수준을 1차 목표로 잡고 있죠. 중국과 일본의 방공망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텔스 대역에서 잡히지 않는 무인 전투기를 한국 공군이 직접 생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연구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정확히 2025년까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한국 공군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시킬 것이라 표명했습니다. 즉, 과거와는 다르게 KUS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 완료 일정이 비로소 확정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KF-21 보람의 전투기와 협동 비행할 새로운 형태의 무인 전투기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한국군은 작전 용도에 따른 각종 UAV 무인 전투기 실용화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과거의 한국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넘어서고 단일 국가로서 말 그대로 최강이라 자부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육군에서 시작해 공군과 해군까지 연이어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정도로 능숙하게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7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에 도달했죠. KF-X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당시만 해도 또 다른 한국산 전투기인 KUS 무인기는 우리나라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스텔스 무기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노루표 페인트에 스텔스 도료를 포함해 방위사업청이 무인기 기체의 형상을 직접 공개했으며 심지어 무인 전투기의 터보팬 엔진까지 국산화한다는 것을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직접 언급하여 개발 과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죠.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산 무인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직접 비교하며 세계의 무인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유럽은 물론 한국의 KUS 무인 전투기 같은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 다른 독자적인 무인기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개최된 항공우주 시스템 심포지엄에서 국방연구소가 발표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기에 대한 정보를 언급했으며 유인 전투기와 편대 비행 구성이 가능한 무인기를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하기 위해선 스텔스 무장창 탑재와 무인기를 한 번에 컨트롤할 항전 장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언급하듯 이처럼 스텔스 전투기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제작 방식 및 운용 방식을 새롭게 적용해야 하며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비로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체계, 전자전 장비 등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할 전투 항공기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이 하나둘 국산화 중이며 그 중에서도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공대공 미사일 역시 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어 KUS 무인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로 꼽히는 건 전투기의 생산 라인 관리입니다.
KF-21 전투기 한 대가 세대의 KUS를 조종할 수 있다는 무인기 특성상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파스 시스템 형식의 초정밀 생산 방식은 물론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포함해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및 개방형 아키텍처 개발을 적용하여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공중우세를 가능케 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생산 라인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현실화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더 짧은 기술 개발 주기를 실행하면서 운영 실험을 통해 기술을 성숙시키고 위험을 줄여야만 하는데요. 보라매로 시작된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정보융합 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과 일본의 무인 스텔스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를 보조할 무인기 수단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갖출 건 다 갖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방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연일 한국에서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도입되며 우리 국방력 증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과거와 비교해 매우 다양합니다.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무기부터 시작해 레이더 전자전 체계까지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력 향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심에는 무인기 개발을 위한 국산 군용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약적인 향상에 따른 전투 능력의 증대를 불러올 것이며 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하락과 정비성 향상으로 공군의 평시 훈련 소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생산력으로 항공산업의 확장과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과 저렴한 단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이것을 인지하여 경공격 헬리콥터 LAH의 무인기화, FA-50의 무인 전투기화를 제안하고 있죠. ADD의 상위 조직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관할하는 무인기 개발 계획도 보병 레벨에서 사용하는 소형 UAV는 물론 중대, 대대 레벨에서 사용하는 전술 클래스의 UAV, 여단, 사단 레벨에서 사용하는 대형 UAV, 배회형 탄약이나 전술 통신을 중개하는 여러 종류의 무인 무기들을 실용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시대 전장에서 최첨단 무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사무기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무기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세계 군사열강들과 비교해도 전혀 굴리지 않는 전투항공기 기술력을 온전히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에서 제작하였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